북바리. 국내에서 가장 비싼 횟감 중 하나인 이 생선을 아시나요? 북바리는 어떻게 해요? 북바리 키로에 지금 5만 원인데. 북바리는 키로에 4만. 그리고 지금 제주에선 북바리를 광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제주도 무계획 당일치기 여행 이야기입니다. 마침 이날이 태풍이 올라온 날이었죠. 폭우 속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바로 서귀포의 모슬포항입니다. 작은 항구지만 맛집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죠. 가장 늦은 시기까지 물건을 공수하는 무늬오징어 맛집 선유식당, 생선조림 잘하기로 유명한 물꾸럭식당도 있고 대방어 맛집으로 유명한 부두식당도 이곳 모슬포항에 있습니다. 도착하니 비도 그쳤네요. 잠시 차에서 내려서 경치 구경도 좀 합니다. 한바탕 쏟아진 비 때문에 온통 흙탕물이지만 그래도 바다를 보니 상쾌합니다. 발밑엔 작은 고기들이 바글바글하네요. 근데 이것도 먹을 거로 보이니 큰일입니다. 이번에 들를 집입니다. 밥은 먹었으니 간식을 먹어줘야죠. 뭐하는 집이냐? 분위기가 말해주듯 하와이안 레스토랑입니다. 메뉴입니다. 여기는 피쉬앤칩스로 유명한 집인데요. 오늘 패티가 달고기라고 해서 전 피쉬버거로 갑니다. 햄맥도 좋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콜라로 가고요. 피쉬버거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 햄버거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두툼 바삭하게 튀겨낸 생선살 위엔 타르타르 소스가 가득. 구움색이 예쁜 버는 매일 직접 굽는다네요. 두툼하게 튀긴 감자도 맛있어 보입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곁들여 나온 고수를 취향껏 넣어주고 레몬즙도 살짝 뿌려주면 더 맛있다고 하시네요. 뚜껑, 아니 번을 덮어주면 식사 준비 끝입니다. 단면을 보면 내용물은 아주 심플합니다. 양상추, 적양파, 토마토에 생선 패티 끝. 그럼 이제 먹어볼까요? 바삭한 생선튀김과 타르타르 소스의 매치가 참 좋습니다. 맛있는데요? 하지만 자고로 햄버거는 손으로 들고 먹어야 제맛이죠. 나오기 전에 다시 구운 따뜻한 번도 맛있고 생선튀김 패티는 꽤 오랫동안 바삭함을 유지합니다. 예전에 달고기가 소개될 때 생선가스에 먹으면 맛있다고 했죠? 네, 살이 잡내 없이 부드럽고 담백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약간 쿰쿰한 냉동 생선가스 맛과는 비교 불가죠. 감자튀김은 제주산 모슬포 감자를 사용합니다. 수분감이 있어서 엄청 바삭한 느낌은 아닌데요. 그 대신 감자 자체가 맛있고 질감이 무척 포슬포슬합니다. 맛있게 먹고 다음 목적지인 올레시장을 향해 출발하는데 날씨가 이 모양입니다. 망했어요. 어쨌든 여차저차 폭우를 뚫고 시장에 왔습니다. 그럼 시장 구경 시작합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입구 쪽에는 횟집들이 많습니다. 올레시장 횟집들은 이렇게 집집마다 샘플을 보여줍니다. 구성도 가지각색이죠. 흔한 횟감부터 산지가 아니면 맛보기 어려운 고등어나 갈치, 한치 등도 있습니다. 헉, 근데 이쪽에는 돌돔과 북바리, 참돔이 세트랍니다. 근데 가격이 겨우 35,000원이라고요? 여기 수조에 북바리가 잔뜩 있네요. 가격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북바리는 어떻게 해요? 북바리 키로에 지금 5만 원인데. 북바리가 키로에 5만원이라고요? 전국에서 북바리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곳은 전남 고흥군 일대입니다. 시세 또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죠. 꾸준히 방류를 한 덕에 어자원이 늘었기 때문인데 그쪽에서도 이 정도 씨알은 6에서 8만원 정도 합니다. 제주에서 북바리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건 아닌데 일단 다른 집도 한번 둘러보죠. 북바리는 키로에 4만. 여긴 4만원이래요. 어찌된 일이냐? 이게 간식이에요? 네. 이거 많이 보이네. 네, 바로 양식 북바리입니다. 사실 북바리는 몇 년 전 국내에서 완전 양식에 성공했죠. 현재 제주 지역에선 북바리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아직 육지까지 공급될 만큼의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도내에선 이렇게 북바리를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게 됐죠. 보통 1kg 정도의 사이즈로 자연산이 횟집에서 20만원 이상에 팔리는 걸 감안하면 가격 메리트가 상당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이게 양식 나오는 거죠 요즘에? 아니요.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북바리가 이 가격? 좀 씁쓸하네요. 어쨌든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얘네들은 사철 맛이 균일하고 지방이 많은 어종은 아니라서 양식이라도 충분히 괜찮은 맛이 날 겁니다.
또 원래 소형종이라서 1kg이면 맛보기에도 충분한 사이즈고요. 그 밖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양식 어종들이 많습니다. 여긴 대부분 가게마다 이렇게 가격 표시를 해놓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이건 뭐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어지러울 정도인데요. 어쨌거나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도 대강의 실세를 알 수 있어서 둘러보고 구매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여기도 고등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가격은 어떨지. 고등어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 아, 예. 여기도 동문시장과 고등어 가격은 똑같네요. 그 밖에 다양한 어종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아까방어라 불리는 자연산 잿방어도 보이고, 요 시커먼 녀석은 동갈도돔이네요. 자연산도 가끔 보이는데 지금은 산란 직후일 겁니다. 봄에 지방이 오를 땐 의외로 벤자리와 비슷한 맛을 내죠. 뱅에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긴꼬리와의 차이를 알려드렸죠. 시장에선 뱅에돔과 긴꼬리 뱅에돔 모두 볼 수 있는데요. 구분 없이 둘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왕이면 지금 시기엔 더 맛있는 긴꼬리를 골라 드시길 추천합니다. 쥐치류는 날이 선선해지면서 이제 또 제철이 시작되는데 살도 살이지만 특히 간이 무척 커집니다. 얘는 요 간이 별미인 건 다들 잘 아시죠? 올레 시장에는 부채새우를 파는 집들도 몇 있습니다. 넓적한 생김새 때문에 부채새우라 불리는 이 녀석은 주로 찜으로 먹지만 랍스터처럼 꼬리는 회로도 먹습니다. 살이 꽤 달고 향이 무척 진해서 한번 먹어볼 만한데 납작한 외모가 말해주듯이 수율은 최악입니다. 그나저나 제주도까지 왔으면 이 녀석 얼굴 한 번은 보고 가야 되는데 어째통 보이질 않네요. 뭘 찾고 있느냐고요? 네, 바로 제주도의 다금바리인 자바리입니다. 자바리와 다금바리를 놓고 진짜 가짜 이야기가 많은데 제주도에서 다금바리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이 자바리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야, 진짜 멋들어지게 생겼죠? 저 입의 낚싯바늘은 주낙으로 잡아올린 자연산의 표식입니다. 구석에 짱 박힌 저놈은 이날 시장에서 본 가장 큰 자발입니다. 7kg 정도 나가는 놈인데 사실 이거보다 큰 놈들도 많죠. 이런 시장에선 자바리를 그나마 저렴하게 맛볼 수 있고 이게 남경미락이나 진미명가 등 전문점으로 가면 가격이 배 이상 뛰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얘가 다금발에 4,000원. 아, 얘는 어떻게 해요? 가격 차이가? 얘네는 키로에 65,000원.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아쉽게도 능성어를 자발이라고 하는 집은 없었네요. 감사합니다. 올레 시장 메인이 관광객을 위해 정비된 신시장이라면 그 안쪽은 현지인들이 다니는 로컬 재래시장입니다. 이건 제주의 명물 중 하나인 딱새우입니다. 표준명은 가시발새우로 발음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죠. 신선할 땐 회로 먹어도 나름 맛이 괜찮습니다. 여기서도 딱새우 회를 많이 파니 한번 드셔보세요. 값이 많이 올랐지만 아직은 1, 2만원으로 먹을만 합니다.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옥돔일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맞추셨나요? 옥돔과 옥두어는 꼬리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이어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건 옥돔일까요? 네, 아마 이번엔 다 맞추셨을 겁니다. 이건 반찬용 생선들인데 고등어나 갈치나 사이즈 좀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 녀석은 문제의 생선 옥두어네요. 중국산이 많이 수입되지만 사실 국내에서도 잡힙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저질 생선은 아니에요. 다만 옥돔으로 둔갑하는 게 문제죠. 역시나 귤은 무지하게 많고요. 여기저기서 시식을 권합니다. 한 1년치 비타민은 다 섭취하고 온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림에 떡인 온갖 제주 막걸리와 전통주들 오는 길에 다시 들려서 잔뜩 사왔죠. 에고고 이제 밥이나 먹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회나 한 접시 먹고 갈 생각입니다. 여사장님 혼자 운영하시는 작은 횟집인데요. 상호명과 메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랭이 전문점입니다. 어랭이는 황놀래기라는 생선의 제주 방언으로 현지인들에겐 꽤나 친숙한 놀래기과의 생선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보여드릴게요. 뜰채질 한 번에 잔뜩 잡혀 나왔네요. 얘네들이 바로 황놀래기라는 녀석들입니다. 사장님은 젊은 외지인이 혼자서 이걸 먹겠다고 찾아온 게 신기하신 모양입니다. 누가 이 고기 맛있으니까? 예, 제가 생선 먹으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 이거 하나만 좀.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따뜻한 바다에 서식하는 난류성어종 황놀래기는 이전에 많이 본 용치놀래기와는 사촌지가 안 되는 놈입니다. 제주도에선 흔한 어종으로 낚시해도 곧잘 잡히죠. 여름부터 가을이 제철이니 오늘은 이걸 먹기로 했습니다. 짜자잔, 귀엽던 어랭이는 제 밥상에 올려줬습니다. 반찬 한번 볼까요? 이건 딱새우장입니다. 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위판 단가가 거의 3배나 올랐다고 하네요. 그 외에 여러가지 단촐한 반찬, 아니 술안주들입니다. 이게 바로 황놀래기 회입니다. 비주얼이 무척 독특하죠? 꼭 참돔 마스카와 같은데 이건 껍질을 익히지 않습니다. 그냥 비늘만 치고 껍질은 벗기지 않은 채 먹는 거죠. 껍질이 질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껍질의 식감이 수분이 많아 무른 황놀래기의 식감을 보완해줍니다. 의외로 아주 과학적인 손질 방식인 거죠. 무지갯빛 도는 회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여기에 놀래기와 용치놀래기까지 같이 들어가면 정말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갯색 회가 됩니다. 역시 먼저 아무것도 찍지 않고 즙맛을 봅니다. 단맛이 꽤나 강하거든요. 껍질을 안 벗기고. 그래서 이게 쫀득쫀득하구나. 네, 껍질 안 벗기고. 굽든 거. 시간이 많이 걸려. 잘하는 거에 얘네가 살짝 미끄러우니까. 방어 만지면 맛있네요. 참고로 제주에서 어랭이를 전문으로 하는 집은 이곳과 남원항 쪽의 안녀 어랭이가 대표적이죠. 사장님 추천 방식대로 쌈도 싸먹습니다. 상추에 양념된장 듬뿍 얹어서 밥과 함께 싸먹는 거죠. 제주 사람들은 회에는 된장이거든요. 살짝 새콤한 초된장인데 야채와 밥 그리고 회와의 조화가 좋습니다. 아, 입에 침 고입니다. 또 먹고 싶네요. 딱새우장도 직접 까주셨네요. 이거 쉽게 까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딱새우를 먹을 땐 대가리를 먼저 떼어낸 다음 두 번째 마디를 살짝 비틀어서 벗겨냅니다. 그리고 꼬리도 떼어내버리고 나면 나머지 껍질이 알아서 벗겨지면 속살이 쏙 빠집니다. 딱새우도 요즘 많이 비싸졌다 그러더라고. 달콤 짭짤하게 잘 숙성된 딱새우장도 한입, 거기에 흰쌀밥도 한입. 밥이랑 먹으라고 탕도 조금 끓여주셨네요. 고소하겠다. 회 뜨고 남은 어랭이 서더리를 지져주신 겁니다. 일반적인 매운탕이 아닌 된장을 듬뿍 풀어놓고 끓인 탕으로 굉장히 토속적인 제주도 스타일이죠. 여기서 사실 생선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생선에서 우러난 구수한 국물 맛을 즐겨주면 됩니다. 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공항 쪽으로 넘어가려는데 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공항까지 가로질러 빨리 가겠다고 1139번 산간도로를 탔는데 미친 짓이었죠. 가로등 하나 없는 꼬부랑 산길에서 엄청난 폭우에 시야는 제로, 집이 아니라 골로 갈 뻔했네요. 천신만고 끝에 공항에 도착합니다. 근데 오늘 태풍으로 결항된 항공편들이 수두룩하다는 뉴스가. 하지만 다행히도 제 항공편은 정상 운행되었네요. 다행히도 무사히 도착은 했다만 아직도 피로가 가시질 않네요. 추석 특집 생선 선생의 엉뚱한 제주 여행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가시기 전에 아시죠?